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겨냥해 법률은 명확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겐슬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비디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암호화폐를 증권처럼 처리해야 하며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중단하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SEC는 집행만을 해놓고 아무런 규정을 내놓고 있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벌써 8개월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 법안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면서 답변까지 없다. 최소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라도 답변을 해달라. 그 답변에 따라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했죠. 그에 대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는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겐슬러는 법률은 명확하다. 만일 당신들이 증권거래소, 청산소, 브로커, 딜러라면 규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법률들이 90년간 당신들 같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다. 역시나 자세한 답변은 없고 말을 빙빙 돌려가며 쓰잘데기 없는 답변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건 코인베이스가 원하는 그리고 거래소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죠. 90년 전의 규정을 가지고 집행을 일삼지 말아라 이랬더니 90년 동안 이 규정은 투자자들을 보호해왔다. 정말 고리타분한 말뿐.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맞다. 난 규정을 지킨다. 90년 전의 법은 명확하다. 거기에 따를 뿐이다. 우리들이 너희들을 관할하겠다. 인정해라.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베이스의 질문은 법이 그렇다면 따르지 않겠다가 아니죠. 코인베이스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래소를 운영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SEC의 규제의 틀이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집행을 했으면 규제 틀을 밝혀달라.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겐슬러의 답변은 역시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내 밑으로 들어와라. 너희들은 내가 관리 감독해야 한다. 미국의 거래소들은 모두 내 밑에 무릎을 꿇어라. 이거 아닐까요? 이러니까 음모론이 생기고 뒤에 세력들이 있다 등등 말들이 많은 거겠죠. 겐슬러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부터 나올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고 일반 기업에 돈을 투자할 때 투자 계약이 존재한다. 거래소든 브로커든 딜러든 청산소든 투자 계약 중개인은 증권법을 준수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거래소들은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다. 파산을 포함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고객들이 그들의 자금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이고, 말도 잘 지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겐슬러가 하는 집행이 소비자, 투자자 보호가 맞느냐 이렇게 질타하면서 SEC는 암호화폐 관할권을 손에 쥐려는 목적으로 집행을 일삼고 있다.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겐슬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들을 내가 관리 감독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최근 겐슬러의 과거 영상에서 SEC가 증권이라고 소송을 건 코인에 대해서 아주 극찬하면서 이것은 좋은 프로젝트다, 미래가 밝다 등등 겐슬러의 이런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좋은 프로젝트였고 지금은 증권이냐? 돌았냐? 미쳤냐? 네 맘대로냐? 이거였는데 자, 또 겐슬러의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다. 이건 연예인들 과거 사진 공개, 충격, 이런 것 같네요. 상당히 재밌게 돌아갑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게리 겐슬러의 위원장은 최근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며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억압하고 있는데 특히 그가 이끄는 SEC는 작년부터 암호화폐 업계와 줄 소송을 벌이면서 업계에 공공이 적이 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겐슬러가 MIT 교수로 재직할 당시 블록체인 관련 강의를 했던 그때 암호화폐의 4분의 3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강연하는 영상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3만 3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트위터 인플루언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게리 겐슬러가 2018년 MIT 대학원 수업에서 한 연설을 공유했는데, 당시 겐슬러의 발언이 지금의 겐슬러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는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알고 보니 지금은 증권이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강연 당시의 겐슬러는 지금은 증권이라고 우기는 암호화폐를 왜 증권이 아니라고 했을까? 저 같으면 그때는 왜 아니라고 했나 물어보면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MIT 교수로 재직 시에는 증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때는 내가 교수였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생각했지만 증권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SEC 의원장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증권이라고 하는 거다.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지에 몰린 게리 겐슬러,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 예전 강연 동영상에서 겐슬러는 우리는 이미 미국 및 기타 관할 지역에서 시장의 4분의 3이 ICO가 아니며 미국, 캐나다 및 대만 3개의 관할 지역이 우리가 논의한 하위 테스트를 따르더라도 소위 말하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시장의 4분의 3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며 현금 암호화폐에 불과하다. 여러분 ICO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CO는 암호화폐 공개, 스타트업이나 신규 프로젝트가 자체 암호화폐 또는 토큰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 또는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와 교환하여 판매함으로써 자본을 조달하는 자금 조달 방법이죠.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기업 공개의 IPO와 유사하지만 ICO는 증권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회사의 지분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투자자는 프로젝트 생태계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새로운 암호화폐 또는 토큰을 받게 되죠. ICO는 2017년 암호화폐 호황기에 인기를 얻었지만 이후 사기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고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ICO에 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죠. 내용이 좀 어려운가요?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ICO는 코인이 발행될 때 공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 일반인들 대상으로 백서와 영상을 공개하고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을 IC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영상에서 겐슬러는 암호화폐 대부분이 초기 자금을 모으지 않았다,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자, 이런 영상은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개인적으로 이 트위터에 와우! 이런 글을 남겼고, 코인베이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게리 겐슬러의 MIT 시절 동영상 중 100여 편을 편집했다면서 이들 영상을 보면 이해 충돌로 생각되거나 게리 겐슬러의 최근 의회 증언과 불일치하는 점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거 겐슬러 핵폭탄급 아닙니까?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게리 겐슬러의 과거의 발언 그리고 현재의 발언이 불일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최근 SEC의 알고랜드 네이티브 토큰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알고랜드를 기소하자 트위터에는 그가 MIT 교수로 재직되던 4년 전 MBA 강의에서 알고랜드를 최고의 기술로 극찬하는 영상이 올라왔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말 한마디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겠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기록되면서 통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감시 카메라 어디를 가도 날 찍고 있다. 도망갈 곳이 없고 숨을 곳도 없다.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갑갑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사람들의 인심이 사라지고 있죠.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오직
데이터를 믿는 시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진화인 듯 합니다. 자, 어쨌든 리플의 증권 소송 결말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대되고는 있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이 혹여나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리플의 가치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갈 놈은 갈 것이다. 자, 소송의 결말이 유리한 판결로 나오게 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리플의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죠. 이제 불을 쌓기 위해선 투자밖에 없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만 일해서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이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테크밖에 없다는 거죠.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일해도 집 한 채 못 산다는 걸 깨닫고 저는 재테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주식으로 시작했지만 암호화폐가 나오고 나서부터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고 이거다. 이걸 해야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했었고 엄청난 하락을 맞고 개털이 되어버렸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 거기에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싸그리 물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체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힘든 시기일 수도 있겠죠. 그 심정 너무나도 제가 잘 압니다. 포기하지도 못하겠고 버리자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자포자기하게 되어버리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창피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겠고 끔찍했습니다. 그 심정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러신 분들은 저희 정보방에서 도와드립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암호화폐가 뭔지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암호화폐 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거의 대부분 투기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게 될 코린이 여러분들도 시작은 대부분 투기로 시작하게 되겠죠. 투심이라는 것을 세력들은 아주 잘 이용합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셔야지만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겁나서 팔아버리는 이런 식의 트레이딩을 하시면 무조건 손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시는 거죠. 저희 정보방에서 이런 트레이딩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 이더, 리플 같은 가치 있는 종목들은 장기로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투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능력이다. 투자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차트 분석, 투심, 유동성 체크, 세력들의 움직임, 손익비 등 아주 꼼꼼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자산에 소중함을 가지신다면 단기 투자도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체크해서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수익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사서 무작정 기다린다. 언젠가는 오른다. 이건 트레이더가 아니죠. 결국에 어디서 매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도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본 게 아니죠.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다. 욕망, 욕심, 투심 버려야 합니다. 저희 정보반 분들 올해 3배 이상씩 수익 보셨고 매일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리딩방이라고 해서 금전 요구하거나 후원 요구, 멤버십 가입해라 등등 이런 곳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평생 무료로 갑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힘드신 분들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기에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항상 행복으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인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을 위해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고 저희와 같이 앞으로 평생 재테크 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평생에 몇 번 정도 온다고 하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큰 수익 보시고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겨냥해 법률은 명확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겐슬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비디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암호화폐를 증권처럼 처리해야 하며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중단하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SEC는 집행만을 해놓고 아무런 규정을 내놓고 있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벌써 8개월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 법안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면서 답변까지 없다. 최소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라도 답변을 해달라. 그 답변에 따라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했죠. 그에 대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는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겐슬러는 법률은 명확하다. 만일 당신들이 증권거래소, 청산소, 브로커, 딜러라면 규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법률들이 90년간 당신들 같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다. 역시나 자세한 답변은 없고 말을 빙빙 돌려가며 쓰잘데기 없는 답변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건 코인베이스가 원하는 그리고 거래소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죠. 90년 전의 규정을 가지고 집행을 일삼지 말아라 이랬더니 90년 동안 이 규정은 투자자들을 보호해왔다. 정말 고리타분한 말뿐.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맞다. 난 규정을 지킨다. 90년 전의 법은 명확하다. 거기에 따를 뿐이다. 우리들이 너희들을 관할하겠다. 인정해라.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베이스의 질문은 법이 그렇다면 따르지 않겠다가 아니죠. 코인베이스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래소를 운영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SEC의 규제의 틀이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집행을 했으면 규제 틀을 밝혀달라.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겐슬러의 답변은 역시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내 밑으로 들어와라. 너희들은 내가 관리 감독해야 한다. 미국의 거래소들은 모두 내 밑에 무릎을 꿇어라. 이거 아닐까요? 이러니까 음모론이 생기고 뒤에 세력들이 있다 등등 말들이 많은 거겠죠. 겐슬러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부터 나올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고 일반 기업에 돈을 투자할 때 투자 계약이 존재한다. 거래소든 브로커든 딜러든 청산소든 투자계약 중개인은 증권법을 준수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거래소들은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다. 파산을 포함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고객들이 그들의 자금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이고, 말도 잘 지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겐슬러가 하는 집행이 소비자, 투자자 보호가 맞느냐 이렇게 질타하면서 SEC는 암호화폐 관할권을 손에 쥐려는 목적으로 집행을 일삼고 있다.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겐슬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들을 내가 관리 감독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최근 겐슬러의 과거 영상에서 SEC가 증권이라고 소송을 건 코인에 대해서 아주 극찬하면서 이것은 좋은 프로젝트다, 미래가 밝다 등등 겐슬러의 이런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좋은 프로젝트였고 지금은 증권이냐? 돌았냐? 미쳤냐? 네 맘대로냐? 이거였는데 자, 또 겐슬러의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다. 이건 연예인들 과거 사진 공개, 충격, 이런 것 같네요. 상당히 재밌게 돌아갑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게리 겐슬러의 위원장은 최근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며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억압하고 있는데 특히 그가 이끄는 SEC는 작년부터 암호화폐 업계와 줄 소송을 벌이면서 업계에 공공이 적이 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겐슬러가 MIT 교수로 재직할 당시 블록체인 관련 강의를 했던 그때 암호화폐의
4분의 3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강연하는 영상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3만 3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트위터 인플루언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게리 겐슬러가 2018년 MIT 대학원 수업에서 한 연설을 공유했는데, 당시 겐슬러의 발언이 지금의 겐슬러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는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알고 보니 지금은 증권이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강연 당시의 겐슬러는 지금은 증권이라고 우기는 암호화폐를 왜 증권이 아니라고 했을까? 저 같으면 그때는 왜 아니라고 했나 물어보면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MIT 교수로 재직 시에는 증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때는 내가 교수였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생각했지만 증권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SEC 의원장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증권이라고 하는 거다.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지에 몰린 게리 겐슬러,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 예전 강연 동영상에서 겐슬러는 우리는 이미 미국 및 기타 관할 지역에서 시장의 4분의 3이 ICO가 아니며 미국, 캐나다 및 대만 3개의 관할 지역이 우리가 논의한 하위 테스트를 따르더라도 소위 말하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시장의 4분의 3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며 현금 암호화폐에 불과하다. 여러분 ICO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CO는 암호화폐 공개, 스타트업이나 신규 프로젝트가 자체 암호화폐 또는 토큰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 또는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와 교환하여 판매함으로써 자본을 조달하는 자금 조달 방법이죠.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기업 공개의 IPO와 유사하지만 ICO는 증권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회사의 지분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투자자는 프로젝트 생태계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새로운 암호화폐 또는 토큰을 받게 되죠. ICO는 2017년 암호화폐 호황기에 인기를 얻었지만 이후 사기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고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ICO에 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죠. 내용이 좀 어려운가요?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ICO는 코인이 발행될 때 공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 일반인들 대상으로 백서와 영상을 공개하고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을 IC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영상에서 겐슬러는 암호화폐 대부분이 초기 자금을 모으지 않았다.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자, 이런 영상은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개인적으로 이 트위터에 와우! 이런 글을 남겼고 코인베이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게리 겐슬러의 MIT 시절 동영상 중 100여 편을 편집했다면서 이들 영상을 보면 이해 충돌로 생각되거나 게리 겐슬러의 최근 의회 증언과 불일치하는 점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거 겐슬러 핵폭탄급 아닙니까?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게리 겐슬러의 과거의 발언 그리고 현재의 발언이 불일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최근 SEC의 알고랜드 네이티브 토큰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알고랜드를 기소하자 트위터에는 그가 MIT 교수로 재직되던 4년 전 MBA 강의에서 알고랜드를 최고의 기술로 극찬하는 영상이 올라왔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말 한마디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겠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기록되면서 통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감시 카메라 어디를 가도 날 찍고 있다. 도망갈 곳이 없고 숨을 곳도 없다.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갑갑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사람들의 인심이 사라지고 있죠.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오직 데이터를 믿는 시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진화인 듯 합니다. 자, 어쨌든 리플의 증권 소송 결말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대되고는 있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이 혹여나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리플의 가치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갈 놈은 갈 것이다. 자, 소송의 결말이 유리한 판결로 나오게 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리플의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죠. 이제 부를 쌓기 위해선 투자밖에 없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만 일해서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이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테크밖에 없다는 거죠.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일해도 집 한 채 못 산다는 걸 깨닫고 저는 재테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주식으로 시작했지만 암호화폐가 나오고 나서부터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고 이거다. 이걸 해야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했었고 엄청난 하락을 맞고 개털이 되어버렸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 거기에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싸그리 물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체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힘든 시기일 수도 있겠죠. 그 심정 너무나도 제가 잘 압니다. 포기하지도 못하겠고 버리자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자포자기하게 되어버리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창피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겠고 끔찍했습니다. 그 심정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러신 분들은 저희 정보방에서 도와드립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암호화폐가 뭔지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암호화폐 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거의 대부분 투기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게 될 코린이 여러분들도 시작은 대부분 투기로 시작하게 되겠죠. 투심이라는 것을 세력들은 아주 잘 이용합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셔야지만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겁나서 팔아버리는 이런 식의 트레이딩을 하시면 무조건 손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시는 거죠. 저희 정보방에서 이런 트레이딩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 이더, 리플 같은 가치 있는 종목들은 장기로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투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능력이다. 투자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차트 분석, 투심, 유동성 체크, 세력들의 움직임, 손익비 등 아주 꼼꼼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자산의 소중함을 가지신다면 단기 투자도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체크해서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수익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사서 무작정 기다린다. 언젠가는 오른다. 이건 트레이더가 아니죠. 결국에 어디서 매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도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본 게 아니죠.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다. 욕망, 욕심, 투심 버려야 합니다. 저희 정보반 분들 올해 3배 이상씩 수익 보셨고 매일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리딩방이라고 해서 금전 요구하거나 후원 요구, 멤버십 가입해라 등등 이런 곳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평생 무료로 갑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힘드신 분들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기에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항상 행복으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인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을 위해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고 저희와 같이 앞으로 평생 재테크 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평생에 몇 번 정도 온다고 하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큰 수익 보시고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